안녕하세요, 체이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코바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발 명단에서 좀 많이 제외되다가 셰필드전에 좀 나올 수는 있었지만 코바치치는 약간 부상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교체가 됐었는데, 아무튼 코바치치가 최근 들어서 4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리그에서 한 경기는 교체고 배제되는 느낌이 아닌가, 램파드 체제에서 조금 배제되는 느낌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중원은 어떤 선수들이 또 영입될 것인지 좀 플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생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지만 올리버 하버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이 코바치치가 폼이 안 좋아서,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은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술상으로 좀 공격적인 자원들, 마운트, 지에흐, 하베르츠 같은 선수들을 좀 중원에 두고 싶어하고, 캉테, 조르지뉴 역할을 맡기자니 조금 뭐랄까 수비적인 거는 캉테보단 떨어지고 조르지뉴보다는 패스 능력이 떨어지고 볼을 전환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방향 전환이라든지 후방 빌드업은 조르지뉴보다 약하니까 전술상의 이유로 배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코바치치가 우리 중원에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탈압박이라든지 전진성이라든지 스탯은 좀 못 쌓았더라도 공수를 연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제가 된다는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 능력, 멘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팀의 전술상의 문제로 못 나온다는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올리버 하버드가 Q&A 식으로 한 거니까 본인의 생각이 좀 가미된 것도 있지만 전문가인 기자가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배제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첼시 전술상으로 왜 코바치치가 배제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공격적인 4-3-3, 마운트라든지 하베르츠라든지 이렇게 조금 올렸을 때, 지금 하베르츠가 나오지 못하니까 마운트가 쓰고 코바치치가 섰잖아요.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 힙트맵을 보시면 확실히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에흐랑 호흡을 많이 맞췄고, 리스 제임스, 지에흐 호흡을 맞추면서 처음에는 조금 삐거덕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조금씩 맞춰 나가니까 좀 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 플랜은 캉테, 그러니까 조르지뉴, 그러니까 6번 롤의 자리에는 조금 후방 빌드업하고 커트 이런 걸 하고 공격적인 옵션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가 많이 나왔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운트하고 하베르츠가 수비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캉테 자리까지, 그러니까 캉테가 조르지뉴가 됐든 캉테가 됐든 한 명을 세워놓고, 캉테가 수비 범위가 넓으니까, 그리고 또 패스가 잘 안 되니까 좀 마운트,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도와주면서 공격적 활력을 넣어주고, 지에흐가 공격적인 위치에서 하베르츠보단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또 풀어줄 수 있고, 그게 되게 많이 드러났던 게 셰필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해주면서 하베르츠는 조금 부담을 덜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는 중원 장악을 하면서 좀 부담감을 덜 느끼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4-3-3은 공수 간격도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공격력도 극대화되고 수비력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서 많은 첼시 팬들이 이 4-3-3이 첼시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 역시도 4-3-3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썼던 데에서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면 4-2-3-1 코바치치와 조르지뉴, 코바치치와 캉테 이런 식으로 뒀거든요. 요런 곳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아무래도 캉테, 조르지뉴의 한계? 그러니까 6번 롤의 한계에서 코바치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코바치치는 셰필드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공격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예요. 왜냐면 1대1 찬스까지 놓칠 정도로, 물론 운이 나빴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코바치치는 지난 시즌을 통으로 놓고 보고 사리 시즌 통으로 놓아도 이렇게 도움과 공격적 스탯을 많이 쌓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마운트, 하베르츠와 비교했을 때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탈압박과 중원 장악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선수지만, 그렇다고 하베르츠, 마운트처럼 공격을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코바치치가 못 쓰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조르지뉴였던 것 같아요. 캉테를 쓰자니 코바치치가 후방 빌드업을 책임질 수 없고, 코바치치는 전진 드리블이 굉장히 좋지만 또 스탯을 쌓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캉테가 묶이거나 수비적인 커버에 집중할 때 코바치치 혼자 중원을 장악하는 느낌, 볼 순환을 해주는 느낌이 적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던 하베르츠, 마운트가 내려와 줘야 되고, 그렇다 보면 또 공수 간격이 벌어지고 괜히 중원이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이고, 수비는 라인을 올렸는데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수비는 또 불안해지고,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조르지뉴를 쓴다 그러면 조르지뉴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면 또 코바치치가 그걸 도와주면서 수비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중원에서 볼 순환이 또 안 되고, 그렇다면 또 어떻게 돼야죠? 마운트하고 하베르츠가 내려와 줘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캉테가 수비 커버를 해주고 마운트, 하베르츠가 중원까지만 내려와줘서 빌드업을 해주고, 티아고 실바가 빌드업을 도와주는 역할로 하면 4-3-3, 지금 쓰는 4-3-3처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바치치가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바치가 나왔을 때 공격적인 측면에선 지에우를 도우면서 초반에는 좀 삐그덕거렸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베르츠처럼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있을 때 득점을 해내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셰필드전에서 넣어줘야 될 걸 못 넣어주면서 코바치치는 스탯이 운이 없어서 못 쌓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선수가 운이 없어서 못 쌓는 것도 있지만 스탯을 쌓을 만한 미드필더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리버 하버드가 얘기한 공격적인 자원을 더 원하는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코바치치는 미드필더 자원으로 조금씩 밀려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캉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워낙에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셰필드 전까지만 봐도 캉테는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조르지뉴는 후방 빌드업이건 뭐건 조금 묶이는 느낌이거든요. 랜전만 봐도 좀 사라지는 느낌이었고, 셰필드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막 이럴 때는 코바치치가 좀 나은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셰필드전에서 코바치치가 탈압박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줬고, 지으하고 호흡도 잘 맞았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없는 동안은 좀 코바치치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A매치 이후로는 하베르츠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당분간 만약에 하베르츠가 못 나온다 그러면 조르지뉴보다는 코바치치가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6번 롤, 코바치치가 계속 사용이 못 되는 게 6번의 한계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코바치치가 사용이 못 되는 느낌이거든요. 코바치치는 전진 능력과 탈압박이 좋지만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조르지뉴는 나와야 되는데 코바치치와 조르지뉴를 같이 쓰기엔 코바치치 공격 능력이 없다 보니까 좀 공격적 스탯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마운트, 하베르츠가 나오는 것 같고, 조르지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비적인 능력이 필요하니까 캉테가 나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또 캉테를 쓰자니 또 수비 커버는 잘 되는데 공격적 전개 능력이 떨어지니까 보좌할 수 있는 마운트, 하베르츠가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6번 롤 자리에서 코바치치와 같이 쓸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코캉은 서로 맞물리기에는 조금 뭔가 서로의 한계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6번 롤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거고, 6번 롤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스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6번 롤에 거론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린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개가 있었고 위에 지나갈 겁니다. 뭐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셔서 라이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스에 궁금한 점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두 명의 선수를 다뤄볼 건데, 일단 데니스 자카리아입니다. 실제로 우리랑 링크가 난 적이 있고, 지금은 뭐 맨시티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자카리아는 또 많은 빅클럽들에게 좀 관심을 받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6년생으로 190이 넘는 키예요. 191이란 얘기도 있고 90이란 얘기도 있는데, 일단 190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중원에서 큰 선수라는 거죠. 근데 큰 선수인데 주력도 느리지 않고 빠릅니다. 오히려 빠른 선수라서 성큼성큼 나가는 전진 드리블에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그리고 패스도 준수하고, 옛날엔 좀 투박한 느낌이었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약간 라이스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투박한 선수였는데 패스가 조금씩 나아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데니스 자카리아 역시 패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스 기여도에서 굉장히 높은, 팀 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패스에서 상당히 패스 능력도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투박한 건 아직 있지만 캉테만큼 투박하냐고 물어보시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캉테는 약간 가벼운 패스에서도 실수가 있어서 약간 중원에서 패스 미스가 많게 하는 약간 원인 중에 하나인데, 자카리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패스를 좀 잘하는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좀 더 많습니다. 단점을 하나하나씩 보자면, 경기적으로는 카드 수집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5개, 분데스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카드를 수집했는데, 다행히 퇴장은 없다고 하지만 카드를 이렇게 많이 수집하면은 이제 카드 트래블에 걸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조르지뉴가 있습니다. 조르지뉴는 중간중간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카드 트래블에 걸려서. 이게 은근히 큽니다. 은근히 큰 거기 때문에 데니스 자카리아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 부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3월에 부상을 입어서 시즌 아웃 됐고 지금도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 부상을 끊었다는 거, 일단 치크, 뭐 루디거 이런 식으로 장기 부상을 끊었던 선수들은 폼이 살아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96년생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장기 부상을 한번 앓았던,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장점은 거의 육각형이에요. 패스도 되고 수비 능력도 있고 키도 크니까 제공권도 있고 피지컬도 좋고, 램파드 감독 축구에서 뭐 있다면 굉장히 든든한 선수죠. 제 폼만 찾아준다면. 여러 빅클럽이 노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굉장히 많은 선수지만 단점도 그에 못지않게 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스터의 은디디인데요. 링크가 아주 얇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지하게 링크가 난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주 얇게 있는데 이거는 또 캉테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큰 캉테 버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레스터 팬들에게는 캉테가 조금 향수가 있다 보니까 은디디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이 넘는 키, 183이란 얘기도 있고 6이란 얘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80이 훨씬 넘는 키라고 보는데 180인 조르지뉴, 168인 캉테보다는 확실히 큰 느낌입니다. 게다가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6번 롤답게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클도 좋고 포지셔닝도 좋고 중원 장악력도 좋고 캉테가 정말 잘 됐대. 특히 콘테 감독 캉테 시절 때는 진짜 중원이 장악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캉테 한 명으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또 은디디입니다. 그리고 제가 7회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디디의 가장 큰 장점은 B클럽에서 뛰었는데 EPL이라는 겁니다. 레스터는 이제 명실상부한 B클럽인데 B클럽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좋은 건데 일단 EPL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적응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7L도 오자마자 잘하는 것만 봐도 리그 적응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큰데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은디디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키 큰 캉테 버전이라는 게 단점으로도 적용됩니다. 약간 패스적인 문제가 있어요. 투박한 걸 좀 넘어서 캉테처럼 패스가 조금 잘 될 때는 좀 잘 되는 편, 그러니까 무난하게 가는 편인데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는 편이라서 은디디도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느낌차, 이 정도면 패스 잘하는 건데 아니야 이거 정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램파드 감독이 좀 수비 뒤에서는 후방 빌드업이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비만 잘하는 거라면 캉테도 있거든요. 램파드 감독이 은디디를 과연 수비적인 측면으로만 영입을 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디디는 영입 명단에 있다고 해도 실제로 링크가 좀 얇게 났으니까 영입 명단에 있다고 해도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자카리아는 부상 경력이 좀 걸리고 은디디는 패스 능력에서 좀 걸리니까 그 중간쯤 되는 라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스도 뭐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면 조르지뉴보다 패스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또 패스 능력이 걸릴 수 있고 아니야 캉테보다는 수비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보면 또 수비적인 능력이 걸릴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약간 준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아직 어리고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자원 지금까지 램파드 감독이 원해서 잘 안 된 영입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원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라이스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코바치치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선수고 능력도 많이 출중하다. 지난 시즌 미넨전에서 유일하게 클래스를 보여줬다고 램파드 감독이 얘기할 정도로 코바치치의 능력은 저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능력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술상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바치치에 맞는 6번 롤이 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선수 하나의 팀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코바치치와 또 잘 어울리는 6번 롤이 온다 그러면 지금 캉테가 굉장히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맞는 전술을 짤 수도 있고 코바치치에 맞는 전술을 짤 수 있으면 첼시의 전술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넓게 보면 첼시에게 굉장히 이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는 6번 롤, 또 윙어 자원 이렇게 영입이 될 텐데 윙어 자원에 대한 영상도 곧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